이거를 내가 기존에 온라인 셀러 경험이 있으면은 국내에서 하던 거를 하는 것 뿐이지 크게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로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팔리나요? 그게 한 3주 정도 해가지고 $3,200가 나왔어요, 매출이. 그게 예요. 잘 팔리는 상품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번이, 두 번째로는,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적은 거. 네, 안녕하세요, 주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돈 벌어주는 스파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파미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파미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아, 정말요? 네. 몇 살처럼 보이나요? 뭐 한 19?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돈 벌어주는 스파미라는 운영을 하고 있는 22살 임지흔이고요. 저는 15살에 처음 창업을 해서 22살이 된 지금까지 16번의 도전을 한 경험이 있는 젊은 CEO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데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비누를 팔면서 쇼핑몰을 시작을 해서 비누도 팔고 뭐 떡볶이도 팔고 곱창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고 이것저것 팔다가 지금 이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한 지 한 4년 정도가 됐습니다. 광고 대행사. 이야, 온라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광고 대행사예요? 저희는 이제 온오프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또 요즘에는 해외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틱톡으로 해외 송출해드리고 이런 일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또 광고 대행사를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미팅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확실히 더 있으시겠어요. 그쵸.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해본 거 아니면은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저는 지금까지 상품을 정말 많이 판매를 해봤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해외로도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인사이트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사실 15살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아, 이게 돈을 벌려고 사업을 또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비누를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만들어 오셨어요. 천연 비누. 뭐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가 됐어가지고 비누를 사고 팔 수가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세 식구거든요. 저희 가족이 세 식구인데 비누가 30개 넘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다 쓰기가 어렵겠다 해서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비누를 올려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하나에 3,000원씩 주고. 그래서 아, 이게 돈이 되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다 팔았어요. 한 30개 정도를. 처음에 그냥 장사로 생각하고 접근하셨었네요. 그쵸? 이게 장사도 아니고 그냥 이거 있는 거 처분해야지.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사주셨고 한 1, 2주 정도 뒤에 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렇게 후기가 올라와야 된다 안 된다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주문을 하고 싶다라는 새로운 고객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비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추가 발주를 했죠. 비누가 살 길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비누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곱창도 팔고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시고 그쵸. 하면서 야, 이거 나는 광고를 해서 잘 파니까 광고 대행사라면 진짜 잘하겠다. 그쵸. 하면서 하고 또 내가 그동안 팔았던 경험은 좀 버리기 아까우니까 남들 안 해본 저기 뭐 드랍시핑이나 해외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겸해서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오, 자본금은 얼마 정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누는 자본금이 이제 없었죠. 거의 재료값만. 재료값도 엄마가 그 어디가에 가서 배우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왕창 갖고 온 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시작을 했고 비누를 때 처음 팔았을 때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팔았던 걸로 또 사고 팔고 해서 그때 정말 최고 매출을 찍었던 거는 월에 3,800에서 4천만 원 선이었었어요. 비누로만? 비누로만. 그럼 그거 만들려면 진짜 장난 아닐 텐데. 그쵸. 네. 간의 수공업이잖아. 집에서 진짜 맞아. 계속 만들고 막 끓이고. 맞아요. 근데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이거 진짜 나중에는 힘들었을 텐데. 제가 한 5평 정도 부지를 얻어가지고 부지. 공장처럼 이제 기계를 놨죠. 비누를 이렇게 녹여서 만들거든요. 녹여가지고 찍어내서 단순 작업들을 이제 기계가 좀 하고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비누 나오면은 포장하고 이제 아빠가 CS하고 가족부 비즈니스네. 그쵸, 완전? 네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다면
지금 광고 대행사와 그리고 해외 판매 쪽 쇼피파이랑 드랍시핑 요거 두 개를 지금 하시는데 뭐 혹시 해외 플랫폼 입점은 안 하신 거예요? 네. 해외 플랫폼 입점보다는 저는 이제 쇼피파이라는 오픈형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제 이제 자사몰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메타도 되고 틱톡도 되고 그거 말고도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드랍시핑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광고 대행사로는 얼마나 많은 매출과 순이익이 있고 그리고 해외 판매로는 얼마나 많은 매출과 순이익이 있을지 직전 최근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홀로서기 한 이후로 제가 매출은 1억 4천 정도가 이제 가장 최근 매출이고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갈 게 인건비밖에 없어요. 인건비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70% 가까이가 이제 마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드랍시핑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마진율이 좀 높은 것들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40%에서 5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저요? 네.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자, 갑자기 궁금해요. 지금 위탁하고 그리고 국내 스마트 스토어 판매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다가 최근에 중국의 알리바바랑 뭐 테무나 저가 상품 공세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뭐 도도매나 국내 뭐 도매국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사실 위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해외 판매가 유독 궁금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랍시핑과 그리고 쇼피파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개념을 잡아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쇼피파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카페24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카페24에다가 쇼핑몰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카페24에다가 망고를 올렸어요. 그러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그쵸? 안 팔리죠. 예, 왜냐면 그 외에 마케팅하는 활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쇼피파이는 뭐가 다르냐? 이게 오픈형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어플들이 있어요. 이 어플이라는 거는 내가 코딩을 하지 못해도 디자인을 하지 못해도 이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내 쇼핑몰을 꾸미고 마케팅하고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피파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 내 거를 판매할 수도 있지만 드랍시핑이라고 위탁 판매,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남의 거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나 이제 배송만 보내줘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드랍시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위탁 판매랑은 동일한 개념이겠네요. 그쵸.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글로벌하게 미국, 캐나다, 유럽, 뭐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까지도 다 가는 거죠. 배송 수단만 확실히 갖춰져 있으면 그쵸. 근데 이거를 드랍시핑이다 보니까 내가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 공장이나 제조사에서 바로 배송을 보내다 보니까 이미 이 배송 라인이 있는 것들을 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이런 데서 주문을 해도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좀 베스트셀러 상품들을 찾아서 좀 큐레이팅 해주면서 조금의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지금은 어느 나라로 주로 많이 판매하세요? 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필승 권법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가 많이 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변두리로 빠져요. 이 변두리로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뭔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경기도, 인천, 부산까지 유행이 가잖아요.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뭔가 틱톡이 터졌다. 미국에서 뭔가 좀 붐이 일어났다 하는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유럽 쪽으로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재생산해서 올리고 그쪽에서 이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유행의 시발점은 미국이니까 이게 퍼지면 확 퍼지니까 그거 보고 상품 그쵸. 소싱을 해서 네.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그걸 보낸다.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생각을 버리고 그냥 검증된 상품들만 찾아가지고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상품 소싱 능력이 난 보는 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아이템들을 데이터에 의존해서 그런 걸 보고 사람들한테 제품을 띄워주는 거죠. 주로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팔리나요? 정말 많이 판매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 쇼피파이 관련해서 올렸거든요. 매출 인증을 올렸는데 그게 한 3주 정도 해가지고 $3,200가 나왔어요. 매출이. 순이익은 한 이제 50% 정도 되고 그게 애견용품이에요. 애견용품? 네, 왜냐면 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큰 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큰 개들을 타겟팅한 상품을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이건 진짜 괜찮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상품은 K 머시기, K 뷰티, K 패션 K 머시기. 그런 상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아모레 퍼시픽이랑
스팸이랑 뭐가 다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한글이 써 있으면 이제 K 우수한 그런 능력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틱톡에서 대형견을 위한 정말 아이템이 뜬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판매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런 되는 것도 건가요? 있고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은 우리가 말하는 대량 등록. 진짜 아마존에 있는 상품들을 내가 하루에 2,000개씩 긁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플을 통해서. 그러면 그냥 걔가 자동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어망을 많이 설치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주워 담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이 상품이 내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브랜딩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겠다 해서 틱톡에 이제 컨텐츠를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를 근데 같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1번이 가장 쉽죠. 대량 등록. 네. 어쨌든 이렇게 유럽으로 많이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매했던 상품들은 지금 틱톡이나 이런 것을 보고 소싱도 하지만 그 외에 어떻게 상품 소싱을 또 하셨을까요? 그 외의 것들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스트셀러 상품들 그 아마존에 있는 베스트셀러 상품들을 이제 알리나 뭐 1688 그런 데서 찾아와가지고 올리죠. 웬만하면은 다 인웹으로 다 이용하는 거네요. 그쵸. 어플 안 쓰면 쇼피파이는 어플 쓰려고 쇼피파이 쓰는 거거든요. 그 대량 등록한다는 것도 아마존에서 쇼피파이로 쭉 보낼 수 있는 게 어플이 있는 거예요? 네, 임포트 기능이 있어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플이 한 10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 그런 걸 찾아 쓰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플이 몇십만 개가 돼요. 그 안에서. 자, 잘 팔리는 상품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2015년부터 물건을 팔았을 때 비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무조건 재구매가 일어나요. 그리고 소모성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매번 새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상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재구매고 두 번째로는 CS가 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CS가 없는 상품은 없겠지만 CS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저는 뭐 사료, 뭐 커피, 세제 이런 상품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2번하고 조금 연장되는 내용으로 또 교환 환불 리스크가 적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과일 위탁 판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과일로 월에 3천만 원 이상 매출내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교환 환불이 너무 많아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전화가 오고 그냥 흠집 사과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배송 받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박살 사과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CS를 하고 있는 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매출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교환이나 환불 나가면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CS가 적은 아이템들 뭐 아까 얘기 드렸던 커피, 세제, 사료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잘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막 찾아야겠다라고 돌아다닌다기보다는 그냥 저 일상적으로 그냥 항상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이거 한국에서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는 눈이 길러지면서 내가 속해 있지 않는 커뮤니티에 가서도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등산 카페 그런 데들이 또 있고 등산 카페? 맘카페도 있고 저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면서 아 이것도 사람들이 사네? 하면서 그런 것들도 팔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해외 구매자들이 이제 볼 텐데, 소비자들이 볼 텐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도 있을 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뭔가 상품 상세 페이지 좀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킹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와디즈 느낌으로 해가지고 막 또 왔다 나오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인지 내가 화려한 기술을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해외는 그건 좋더라고요. 뭔가 상세 페이지를 길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딱 이제 핵심만 딱딱딱 짚어가지고 이 니즈를 좀 충족시켜주면 된다. 그리고 뭐 엄청 복잡하게 움짤 넣으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후킹 포인트가 먼저 들어가야 되나 그런 거보다는 이 상품의 오리지널을 진짜 잘 설명해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포토샵을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오히려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포토샵도 잘 모른다 하시는 40대, 50대, 60대 대표님이 하시기에 좋고 요즘엔 생성 AI나 챗 GPT 관련해가지고 다 그게 자동으로 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쇼피파이 안에. 또 언어도 자동으로 뭐 모로코 언어로도 번역을 해주고 영어로도 해주고 중국어로도 해주고 자동으로 AI가 바꿔주는데 정말 되게 자연스럽게 잘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런 툴들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쇼피파이 안에 있는 어플들만 이용해서 장사를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 뭐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메타도 있고 틱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메타랑 틱톡을 잘 쓰게 해주는 어플들이 있어요. 이 메타가 페이스북인가?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맞죠?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 네.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어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하시면 돼요.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요즘에 진짜 사람들한테 트렌디하다라고 느끼는 광고는 메타보다는 이제 틱톡을 많이 보고 우리나라는 틱톡을 깔면 거의 10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이 채널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2030 40까지도 틱톡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콘텐츠들을 봤을 때 그 나오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연령대가 있으시고 구매력도 있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다 하면은 아 이거 파리피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부감을 갖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달라요 느낌이. 파리피플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 뭔가 이제 좀 장사하는 사람들을 파리피플이라고 그래요? 약간 비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해외에서는 그런 컨텐츠들을 그냥 오락거리로 즐겨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틱톡으로 올려주고. 어쨌든 고객들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되게 다양할 텐데 CS나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쉬운 게 챗GPT 써가지고 하면 되고 또 바드한테 통해서 해도 되고 이거 영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해외 셀러를 잘하냐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영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해외 셀러를 못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 뭐지 얘네는 왜 이런 걸로 이렇게 나한테 트집을 잡지? 아니면 뭐 이런 건 되게 쿨하게 넘어가네 뭐 이런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또 배우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반짝반짝한 색조 아이템만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노화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서 한국의 스킨케어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피부가 좀 되게 예민해가지고 이거를 써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클레임을 되게 좀 격하게 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미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문화 좀 차이가 다른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맥도날드에 갔는데 문지방에 손이 꼈어. 그러면은 이거 맥도날드 잘못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분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좀 사상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여기서 조금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뭐 환불해줘요 그냥? 환불을 해주고 이제 그 환불을 안 받죠. 그냥 돈만 돌려주고 환불 안 받죠. 지금도 엄청 추천을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 쇼피파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그쵸? 지금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국에서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 마진 붙여가지고 뭐 10% 20% 먹는 거는 저는 이제 좀 앞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내가 기존에 온라인 셀러 경험이 있으면은 해외로 진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법인 만드는 허들 뭐 그런 거를 좀 이겨낸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위탁 판매를 국내에서 하던 거를 해외로 글로벌하게 하는 것 뿐이지 크게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스파미님 유튜브 채널 보시면 쇼피파이 관련된 내용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고 대행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로 어떤 메뉴판을 가지겠나요?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원래는 뭐 소상공인분들부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중견기업 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리진 않아요. 거의 바이럴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럴도 바이럴인데 뭐 인플루언서 분들 통해서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운영 대행해주는 형태도 하고 있고요. 자 스파미님 유튜브 채널 보면은 부업과 관련된 컨텐츠들 진짜 많은데 저희 투트랙 채널에도 수익내기 좋은 괜찮은 부업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광고를 배울 때 블로그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이제 협찬을 받아가지고 누적 협찬이 지금 1000개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포스팅을 제가 계속 쓰니까. 진짜 많이 썼다.
그쵸,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광고 대행사를 차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단이라는 것도 있고 협찬도 있고 상인 노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게 됐는데, 뭐 이런 것들부터 글쓰기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협찬이라고 하면 블로그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약간 틀어서 네이버 카페에다도 글을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제품을 받고 그거에 대한 후기,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나 트레이더스에서 할인을 한다는 정보를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원고료를 받는 형태가 있는데, 이 일이 블로그보다 한 5배 정도 쉽거든요. 왜냐면 분량의 블로그는 되게 길어요. 공백 제외 한 1,500자 정도 써야 되는데, 네이버 카페는 공백 제외 한 300자 정도 써야 되니까 되게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짭짤한 부업이다 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제 유튜브에 그에 관련된 좀 디테일한 영상이 있습니다. 와, 이게 말씀도 빠르시고 무슨 질문에도 막히지도 않고 답변을 잘 해주시는 우리 스파미님은 하루 일과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하루 일과는 자는 시간 빼고서는 거의 다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는 거는 어쨌거나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고 그냥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도 그 문화 차이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고, 또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또 트렌드도 나라마다 좀 다르니까 그냥 계속 그거 보려고 하고, 저는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틱톡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면서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1시간 내가 상품 소싱하는 보는 눈을 길러야지 하고서 틱톡을 봐요. 사업을 15살부터 시작했으면 그래도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이게 즐겁고 이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뭔가 짜릿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발견했을 때, 뭔가 아이템을 새로 발굴했을 때 그때 되게 짜릿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좀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질린다, 뭐 질리는 건 질리는 거고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싶다 이렇진 않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하면서 또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앞으로 사업은 뭐 어떻게 또 확장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뭐 아까 수출 100만 불 탑, 뭐 100만 불 말고 1000만 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25살에 100만 불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1000만 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군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피파이에 하는 한국 셀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유통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제조 공장들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우리도 알리익스프레스처럼 드랍시핑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외 상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K 머시기를 수출을 해야지 이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중국 상품 그냥 떼다 파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K 머시기를 수출할 수 있는 중간에 있는 매개체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게 목표여서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 그냥 화끈하네요. 야, 진짜 앞으로 향후 10년이 굉장히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 열정이나 그리고 사업을 대하는 마음은 좀 어린이 같은 마음 그런 거 있어서 나중에 뭐 계속 뭔가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뭔가 우리나라에도 좀 진짜 멋진 여성 CEO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촬영 어땠어요? 네. 항상 이 화면으로만 보던 트트레님. 저를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스파미로 활동하기 전부터도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알고 있었죠. 저는 스파미님 사실 나이가 이렇게 어린 줄은 몰랐어요. 9년 정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저 횟수로 따지면 이제 9년. 10년 가까이 된 거네요. 그쵸.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돈 벌어주는 스파미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모두 마치려고 하고요.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스파미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